네, 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 아이패드 다빈치 리졸브 버전이 출시되고서 제가 1편에서 컷 편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사용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컷 편집,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했었고, 2편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것들을 편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한번 만져보고 쭉 열심히 만져보면서 최대한 쉽게 이 정도만 따라하면 될 정도로 하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 편집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들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이제 효과 편집이라는 게 이 영상 자체를 뭔가 막 이렇게 조작하고 특수 효과를 입혀보고 아니면 뭐 자막, 뭐 타이틀, 화면이 전환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색 보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편에서 했던 영상 편집을 조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효과 편집으로. 자, 처음에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요, 영상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까지 제가 했죠. 아, 그리고 펜슬을 사용하면 좀 뭐가 좋은 게 있느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호버링으로 뭔가 표현이 되면은 저도 사실 좋겠지만 지금 제 느낌상 안 드는데요. 호버링으로 만약 영상을 미리 보기 할 수만이라도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치하면서 뭔가 발견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프로젝트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마스터 설정에 타임라인 해상도를 뭐 물론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이 다 1920, 1080 HD일 거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의 프레임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바꿔주셔야죠. 30프레임인지, 30프레임인지 아니면 24프레임으로 촬영했는지 거기에 대해 정확히 이 프로젝트의 설정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여기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편집에 대해서 뭔가 초 단위나 그런 프레임 단위가 이제 바뀌거나 뭔가 이상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갖고 온 영상들을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전체 선택해서 그냥 그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쫙 들어가는 거죠. 여기 쫙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체 영상을 탐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보다가 여기쯤에서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클릭하고 가위를 눌러서 자르고, 지울 거 휴지통 눌러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영상 같은 경우를 길게 눌러서 들어서 원하는 구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클립에서 길이를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클립의 길이를 줄이고 늘리면서 이런 편집도 또한 편집이다. 여기 너무 길게 간 것 같잖아요. 갔다가 여기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얘를 잘라주고 싶다면 잘라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 클립을 여기 보면 이런 짧은 클립 같은 경우로 클립을 올려서 위로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 눈이 여기 위에서 쳐다보는 거니까 위에서 쳐다보는 대로 이거 이제 편집하는 거. 여기서 이제 편집하는 영상은 다 이쪽에서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고, 제가 여기 있는 자석 버튼을 해놔야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딱 붙게끔, 여기 이 부분 딱 붙게끔 나오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내가 원하는 구간에 딱 하고 싶다 하면은 자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편집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랙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여기 트랙에 음소거 하고 싶다, 안 보이게 하고 편집을 하고 싶다, 아니면 잠가 놓고 편집하고 싶다.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를 편집하다 보면은 이거 건드릴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트랙을 잠가 버렸기 때문에. 편집을 하다 보면은 큰 화면으로도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 화면을 눌러서 화면을 보면서 큰 화면으로,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큰 화면, 그리고 나서 편집할 때 좀 더 보다가 자세한 거 할 때는 큰 화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작업하다가 돌아가고 싶을 때는 이전으로 간다면은 저희가 작업했던 거에 뭐 잘랐던 게 다시 붙여지기도 하고, 이전 작업, 다시 이전 작업,
다시 돌아가는 앞으로 작업,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을 뭔가 복사하고 싶을 때는 클립을 길게 눌러서 여기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 아무 그냥 빈 곳에다가,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아무 빈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붙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지난 1편에서 살펴본 것들 컷 편집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효과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클립 영상 효과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 클립의 영상, 이 클립의 아주 세세한 속성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이 표시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세 줄짜리 이렇게 속성을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자, 지금 뭘 할 거냐면 영상을 그냥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더블 클릭하거나 손가락으로 터치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가상에 이제 점이 나오는 이 엣지 부분에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영상을 이렇게 조절한다면 이 영상 클립 자체는 지금 플레이를 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 조절로만 가능하게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더 늘려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만 나는 딱 이 부분만 이렇게 재생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야 라고 했으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줄였을 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 핸들을 가지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로테이션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영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가지고 붙이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요. 물론 수정하려면은 이제 이전 장면으로 넘어가기 이렇게 해서 원본으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살펴보면요. 한 번 더 눌렀을 때 어떤 거냐면 이게 아예 크롭이라는 기능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영상 자체를. 난 여기 아예 잘라내고 싶어. 그냥 자르는 겁니다.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 크기를 줄이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난 살리고 싶어. 그럼 이 영상에서는 플레이 했을 때 이 부분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효과가 적용된 거죠. 플레이 한번 볼까요? 이 부분만 우리가 크롭을 이렇게 감행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다른 옆에 있는 비슷한 클립이지만 요거에다가 이 기능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요, 줌인, 줌아웃, 약간 줌인 위주로, 줌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트래깅? 이런 서서히 그 장면을 커지게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원본이고, 커지게 될 마지막이 어디니? 라고 하는 초록색 창 영역입니다. 제가 지금 초록색 창 영역을 좀 더 줄여볼까요? 그래서 사람으로 가게끔 만들면 여기 이런 선 같은 게 보이고, 여기 지금 충분히 줄어들었죠. 그럼 얘가 빨간색에서 이 초록색까지 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볼게요. 아웃이 되었구나. 아웃이 되었네요. 여기서부터 쭉 아웃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여기서 좀 조절하고, 스무스하게 한든가 뭔가 만져보시면 될 수 있다는 영상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네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요, 여기 영상이 두 개 겹쳐졌을 때, 블렌디드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표준에서 뭐 더하기, 컬러 버닝, 이런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쓰면은 어떤 색이나 영역에 뭐 곱하기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클립의 어떤 속성대로 뭔가 이제 매끄럽게 또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어떤 화면 방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저번에 첫 번째 편에도 했었는데 이 속도 조절 장치 같이 생겼잖아요. 딱. 그래서 여기에서 배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9배속 바꾸겠다. 느리게, 빠르게, 이런 부분을 이제 느리게, 빠르게 바꾸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엄청 빠르게 해놨으니까 슝 지나가게끔 배속을 제가 전환을 해봤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스테빌라이저. 제가 영상 중에 흔들리게 찍은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게 찍은 것 같은데, 평소에는 지금 흔들리게 찍은 것 같죠? 약간은? 저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찍었기 때문에 아주 흔들려 보이진 않는데,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켜면 스테빌라이징, 비디오 스테빌라이징 뭔가
움직임을 좀 최소화시키는 걸 다시 적용을 해서 움직임 최소화시킨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고급 기능까지도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부분은 못 알아도 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제가 추천하거나 뭔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은 뭐 자동 색상이라고 하는데 미상한 걸로 이제 변환이 되고 좀 더 이거를 더 색보정 영역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화면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벌, 꽃, 그리고 이 나무 이렇게 이제 화면 전환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전환을 하려면요, 여기 있는 이 전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 전환. 이 중에서 화면 전환하고 싶은 기능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효과들을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변할 거구나를 좀 보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면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도 좋구나 찾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카메라 쉐이크도 있고 뭐 크래시 줌도 있고 뭐 그러네요. 크로스 디졸브 되게 가장 무난하죠. 제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용하느냐?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꽤나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 이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프로, 루머 퓨전까지도 그냥 클릭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여기서는 아니네요. 다빈치 리졸브는요. 이거는 꺼두시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중간점을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셔서 이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의 관계를 저희가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려는 이 클립과 클립 사이를 빨간색으로 먼저 만드시고 적용될 범위의 시간을 먼저 서로 정해 두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앞 클립에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 화면 전환이 전환될지를 미리 좀 설정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뒤에 클립도 이 정도까지 적용이 될래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해놓고 크로스 디졸브나 어떤 것이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야 가운데 딱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적용이 된 거, 여기 적용됐다는 표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크로스 디졸브가 적용된다. 이제 크로스 디졸브 한 이 화면 전환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은 좀 더 세부적인 속성, 이쪽에 있는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좀 더 세부적인 속성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환 스타일을 제가 크로스 디졸브를 했으나 여기에서 육각형,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가 있었어 가지고 육각형 아이리스 말고 다시 상자 이런 걸로 해도 여기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또 지속 시간이나 뭐 시간을 또 오랫동안 화면 전환을 바꿀래 아니면은 뭐 짧은 시간에 화면 전환을 바꿀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에서 바뀌려면 테두리가 뭐 어떻게 오디오도 어떻게 바뀔래 이런 부분까지도 이런 관리자로 들어가서 많이 속성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이제 적용했던 거 지우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 화면 전환 기능 넣었던 거를 클릭하시고 출동 버튼만 누르면 깔끔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전환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있는 거 그냥 넣는 게 아니다. 빨간색 먼저 넣어야 된다. 초록색. 오디오에서도 이렇게 넣고 하는 것이다. 먼저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서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타이틀. 여기서 타이틀을 제가 이제 써본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타이틀,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굉장히 또 수많은 타이틀들이 여기 또 클릭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움직이는 것들은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타이틀이구나. 이 템플릿이죠. 이게 다 프리셋으로 제공된 거를 그냥 받아서 이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수정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쁜 거 괜찮은 게 또 많아요. 그리고 페이드 되면서 밑에 어떤 제목 같은 거 나오는 거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 진짜 많아가지고 이거 제공이 대단하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자막 뭐 예쁜 걸로 뭐 만들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텍스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른 거 텍스트 플러스 이런 거 말고 텍스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넣고 이렇게 넣었으면은 베이직 타이틀이 되어 있죠. 이제 베이직 타이틀 얘를 클릭해서 잘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이 클릭한 거를 이런 식으로 옮기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알아서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만드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제가 자세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관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또 관리자 들어가고 이 속성을 한번 타이틀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타이틀 부분을 클릭을 해주셨을 때 여기 타이틀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시는 겁니다. 글씨를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넣어봤고 안녕하세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글꼴들이 다 영어에 관련된 글꼴들이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한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웬만한 거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애플 산돌 고딕 뭐 이렇게만 저는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또 적용이 되니까 하시면 되겠고 색상 바꾸실 수 있고 원하는 걸로 당연히 스포이드 기능도 있고 크기에 대한 부분 디테일한 게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또 원하는 대로 클릭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고 스트로크 중요하죠. 스트로크 검은색 스트로크 이렇게 스트로크 주는 부분 있고요. 그림자 주는 거 있고 배경 이 배경 중요하죠. 배경 여기 보면 색상 아웃라인 폭 높이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에서 높이 살짝 만들어 주시고 코너가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심플한 스타일로 이렇게 불투명도 안 보이게 완전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보통의 이제 자막바 같은 경우를 만든다면 좀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뭔가 만들기도 하겠죠. 네, 안녕하세요를 아예 만들어 버렸네요. 자, 어쨌든 대충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이 클립도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클립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립의 한 형태를 자르고 붙이고 또 복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복사하고 싶다.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원하는 구간에 붙여 넣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자막 이제 여기서 또 바꾸면 되는 거죠. 내용을 이제 바꾸는 거죠. 하나씩 바꾸면서. 아니면 여기에서 자르기 여기 보시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관리자를 넘어가시고 자르기 도구 툴을 사용하면은 잘라지는 거죠. 하나, 두 개로 클립이 바뀌어서 얘를 또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뭐 옆으로 쭉 넘어가서 다른 클립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자르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르기가 또 됐어요. 여기까지도 됐어요. 여기 영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클릭한 다음에 얘만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이것만 자르고 싶어 라고 하는 여기서 얘만 자르기를 한다면 아래는 영향이 없습니다. 얘만 자르기가 되어서 또 원하는 곳에 갖다 놓거나 뭐 활용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하면은 자막으로서 또 수정된 거를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관리자로 들어갔을 때의 이 글꼴들을 제가 사실은 루마 퓨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글꼴들을 사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패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글꼴들을. 근데 그게 다 사용이 없는 거 보니까 아예 지금 다운받는 글꼴들은 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아마 그런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관리자 끄고 안녕하세요 라는 여기 자막 하나에서 이것도 또한 여기 있는 이 모양 눌러서 이 속성을 또 변경할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뭐 만들 수도 있어요. 다 자르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블렌딩 모드도 할 수 있고 하는 걸 추천드리니까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시고 또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 자체에 좀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일단 효과 들어가서 여기에도 또
되게 템플릿 프리셋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하나 클릭해 보면서 어떻게 미리 보기를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뭐 더블 클릭하면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런 효과, 망원경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영상에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CCTV 같은 효과, 이런 컬러드 볼더, 디지털 글리치, DSLR 같은 효과 할 수 있죠. 이런 효과들을 다 적용을 할 수 있다. 클릭만 하면은 이런 효과로 가는구나. 재밌죠. 비디오 콜 같은 거,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이런 효과를 사용하고 싶다? 그냥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끌어다가 얘한테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이제 FX라는 버튼, 사실 FX 버튼이 없더라도 여기 모양으로 효과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플레이하면은 계속 이렇게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효과가 적용된 거죠. 제가 M1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 하나 적용했을 때 이 어떤 끊김, 어떤 이제 그래픽의 어떤 성능, 아이패드의 M1 끊기네요. 확실히 끊기네요. 저도 이런 무거운 거를 이게 무겁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어쨌든 적용했는데 끊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M2 아이패드를 사시든 아마 최적화가 여기선 조금 아쉽네. M1이 좀 이거를 좀 감당 못하나? 아무튼 관리자로 이 클립을 클릭하고 적용된 클립을 클릭하고 관리자로 들어간다면 또 여기서 또 원하는 효과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비디오 콜, 아까 이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또 자세하게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세히 버튼마다 뭐 자세하게 수정한다거나 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왜 수정을 꼭 필요로 해야 되느냐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바로 이제 모자이크죠. 더블 클릭해서 모자이크를 적용했네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자이크를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모자이크 블러에 뭐 픽셀 수를 뭐 없앤다거나 뭐 많이 이렇게 픽셀을 몇 개 안 한다거나, 사각형, 뭐 육각형의 픽셀을 바꾼다거나, 안티 엘리어싱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제어들을 다 여기서 관리자에서 한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효과로 넣고 싶은 거 진짜 많습니다. 다 한번 뭐 또 체크도 해봐야 되고 하나씩 만져보는 것도 재밌고, 그럴 때마다 특이한 어떤 필요한 부분에, 중요한 건 필요한 부분에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효과를 적용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에도 뭔가 넣어서 효과 적용했을 때 재밌는 게 이런 뭐 다이얼로그 정면 에코 부분 넣을 수도 있고, 리미터를 걸 수도 있고, 노이즈 리덕션 감소 시킬 수도 있고, 노이즈를, 이런 다양한 것들, 되게 음성 효과적인 것들도 여러분 만드실 수도 있고,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사운드를 막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효과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색 보정 영역입니다. 효과 편집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은 색 보정. 여기 이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 이제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여기서만 사용하다가 이제 출력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색 보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꼭 필요한 분들이나 그런 필요한 영상이나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빈치 리조브는 사실 편집보다 이 색 보정 때문에 이 다빈치 리조브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전문가들이나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도 많이 원래 쓰거든요. 편집으로 안 씁니다. 색 보정으로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다빈치 리조브 아이패드 버전도 이 색 보정 영역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대단하네요. 사실은 이제 컴퓨터용 다빈치 리조브는 여기 말고, 이 편집 말고 또 뭐가 있고 이런 챕터가 또 있습니다. 거길 넘어가서 뭐 색 보정도 가고 그러는 건데, 두 개밖에 없네. 업데이트가 되면 또 더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 색 보정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색 보정하는 곳입니다. LUT 파일, LUT 같은 파일들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히는 뭐 노드라는 개념, 이런 노드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초보자까지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만 해도 괜찮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럿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럿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적용되어 있는 어떤 색 보정이 미리
적용된 값들을 템플릿화, 프리셋화 되어 있는 것을 내 걸로 그냥 보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만들어 버려서 좀 디테일하게 또 나머지 수정을 해야 될 게 있긴 한데, 마치 그냥 셀카, 뭐 스노우 어플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런 효과를 적용해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는 그렇게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나 그러면은 이 색보정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제가 이제 무지하게 설명할까봐,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섀도우, 미드, 여기 이쪽으로 먼저 라운드로 보여야 되거든요.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을 먼저 건드려주고, 노출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색깔들 건드려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이 리프트가 어두운 부분에서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색보정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색보정이 더 진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의 색이 더 진해지는 리프트. 그런데 어두운 영역에서 한해서 진해지게 만드는, 이제 감마 같은 경우는 어둡고 밝은 영역 중에 중간 영역에서 부분의 색을 가지고 만드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어둡고 밝고 중간 중에 이제 밝은 영역에 해당하는 색들 중에 색들 것들만 좀 더 밝게 만드는, 그리고 오프셋은 좀 화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쪽은 좀 노출 값을 좀 조절해주는 노출, 그리고 밝은 어두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어두운 부분의 노출값, 여기 중간 부분의 노출값, 그리고 밝은 부분의 노출값, 전체적인 노출값에 대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더 세세하게 색상에 대한 어떤 미세 조정 같은 거, 화면,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건드려줬다면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건드려줘가지고 미드톤이나 하이라이트, 오프셋으로 그래서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색보정을 하시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보면서 원하는 색상으로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색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걸로. 자, 그럼 다시 편집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로 최종적인 영상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있고 한 1분 14초 이런 정도짜리 영상인데, 여기 보면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버튼만 누르면요, 몇 가지가 없어요. 출력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거는 H264 이거 쓰시면 됩니다. H264 마스터랑 하이퍼데크인데 별 차이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출력을 해봤는데 용량에도 차이가 없어서 또 이거 두 차이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 마스터로만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더 화질 좋게, 더 아니면 더 사용할 정말 좋은 영상으로 뽑아야 된다 그럼 프로레즈로 뽑으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 그냥 이걸로 클릭한 다음에 익스포트만 누르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다.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좀 더 이것도 유튜브에가 원하는 그 정말 형식이 있거든요. 내보내기 형식이. 이 익스포트 된 형식대로 하려면 이거 누르시면 되고, 쉐어로 누르주시면은 쉐어 될 수 있는 그 핸드폰에서 공유 기능 누르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 보내고 뭐 메일 보내고 어디 보내고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떠요. 이걸로도 이제 저장하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쉐어 기능을 그냥 한번 누른다고 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세이브 비디오 있잖아요. 세이브 비디오 눌러주시면은 그냥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보낼래 라고 하는 것도 이 밑에 기능들이 있고, 여기에서도 아이콘마다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익스포트에서 H264로 익스포트를 한다고 쳤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파일 앱, 뭐 윈도우로 보면 탐색기 앱 같은 걸로 실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다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됩니다. 저장. 그러면 이 연도 속도 뭐 이렇게 나와서 시간까지도 나오니까 이걸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이 바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다빈치 리졸브 아이패드 버전이 나와서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에 진짜 한 이틀 동안 나오자마자 사용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 정도는 제가 편집을 다른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을 해봤다 보니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알려드립니다.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긴 한데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알아보고 또 사용 많이 해보고 저도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다빈치 리졸브가 사실은 아이패드의 편집 프로그램 중에 가장 끝판왕이 될 이유가 있는 게, 진짜 이제 그래도 가장 좋은 뭐 블루나 비타, 캡컷 같은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주 효과적인 게 너무나 많은 프리셋으로 막 템플릿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아주 베이직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팝컷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까 싶기도 한데, 안 나온다고 애플에서는 좀 하고 있었지만, 이 루마 퓨전이 주로 이런 걸로 이제 베이직한 걸로 많이 했었죠. 근데 루마 퓨전에는 이런 게 딸려요. 타이틀 전환 이런 효과가 요거보다는 딸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딸리다고까지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거기도 물론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여긴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좀 최근에 변화된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 색보정 영역까지는 이제 넘사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엄청나게 최적화가 잘 된 다빈치 리졸브를 리뷰하게 되어서 저도 완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영상 편집을 해보면서 다음 편에서는 이 다빈치 리졸브로 진짜 브이로그 같은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 같이 이렇게 쭉 한번 해보는 거, 저도 그런 거 한번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영상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나왔죠? 네, 만들어진 게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다가 말다가 한 부분들 있잖아요. 적용이 돼가지고, 오, 완전. 지금 이게 제가 1분짜리 뽑았는데, 1분짜리 뽑은 게 1분 14초? 70메가 나왔네요. 70메가 나온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